안녕하십니까, 김윤중 교수입니다. 소프트맥스 분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이진 분류 얘기를 살펴보고요.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다중 분류, 삼중 분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분류기에서 사용되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의 다중 분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로서 간단한 형태의 심플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지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팬시 애니멀 클래시파이어, 실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이진 분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델이 이와 같은 직선 선형 방정식이고요. 손실함수는 민 스퀘어 에러이고, 그 다음에 학습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하지요. 그리고 예측하는 방법은 이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W하고 B를 가지고 선형함수를 우리 이 선형 회귀 이 모델을 완전히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y값을 예측하는 것이죠. 평가지수는 R2 평가지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와 같이 XY 데이터가 주어진 경우에 각 주어진 점에 대한 이런 직선을 찾는 것이죠. 직선에 의해서 W하고 B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해진 이 직선을 가지고 학습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형 회귀 방법이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 회귀 방법의 이 모델의 그 선형 계산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집어넣어서 변형을 시킨 거죠. 선형은 이제 non 리니어 형태의 모델 함수가 됐습니다. 시그모이드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렇게 0, 1이라는 값을 예측하는 분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함수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독립변수 x가 이 경우는 하나였는데 이와 같이 두 개인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예제도 x1, x2 두 개씩 주어지고 이런 경우 0, 이런 경우 1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0인 2, 4, 이런 데이터는 0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는 1일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 W도 이와 같이 두 개가 될 것이고 B도 하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파라미터에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2하고 4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이 경우도 이런 직선 형태를 안에서 찾고 그것에 그 오른쪽에 있으면 1로 왼쪽에 있으면 0으로 찾는 이런 형태의 이진 분류기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한 이진 분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개를 보면 이 리니어 함수인 경우는 손실함수 민스퀘어를 사용하면 됐죠. 로지스틱인 경우에 모델이 이와 같이 선형이 아닌 비선형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 목적 함수, 이 로스 함수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로컬 미니멈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함수를 민스퀘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이것을 쭉 피게 되면 그 그라디언트 학습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모델은 이와 같이 선형 계산값을 시그모이드로 해서 비선형으로 만들고 그래서 0과 1의 값을 얻어낼 수 있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손실함수를 이와 같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되면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로지스틱 이진 분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이진 분류기를 이용해서 다중 분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이와 같은 모델이고 이와 같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한 로스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그럼 이 경우는 지금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3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는 이진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0, 1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 A라는 클래스의 데이터하고 나머지 전체 아닌 이것을 뭐 1, 0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진 분류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1, 0으로 정의하고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만들면 이와 같은 분류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다음에 또 이제 B라는 클래시파이어, 다시 말하면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 3개를 만드는 겁니다. 3개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B, C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데이터셋을 분류합니다. A, B, C로 분류하고요. HA라는 분류기를 만들합니다.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 A를 하나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만드느냐? X 데이터는 1로 XP, XC는 0으로 놓고 학습을 시켜서 하나 만든다는 거죠. XP도 똑같이 B 데이터는 1로 나머지는 0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3개의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X에 대한 Y 값을 예측해야 되겠다 할 때는 XA에서 넣어서 1이면 X에 넣으면 이 X는 A라는 클래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B가 1이고 나머지 0이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X는 B라는 클래스 엘리먼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 3개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HA, HB, HC 3개를 만들어서 이 분류기 3진 분류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별도의 약간의 처리만 하면 구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 3중 분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다시 한번 보면 y로 이와 같이 선형 y 값을 계산해 내고요. 선형 y 값을 계산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라는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는 웨이트 2개죠. 그 다음에 B도 이와 같이 될 겁니다. 각각 클래시파이어별로 2개씩 B가 있을 겁니다. 웨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지면 이놈은 어떡합니까? 시그모이드로 각각 또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0, 1인지 판단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개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리니어 SVC라고 하는 모델이 이미 파이썬에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은 이 리니어 SVC가 지금 말한 내용을 안에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일을 보면요. 어떤 X가 들어오면 이와 같이 선형으로 계산을 하고 그놈을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시그모이드는 뭡니까? 0.5보다 크면 1이고요. 0.5보다 작으면 0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x0, x1, x2 값이 들어왔을 적에 그거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그모이드 취하면 이와 같이 0 또는 1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니까 이것이 1이니까 지금 들어온 그 x1, x2, x3는 A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맥스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름을 2, 0.3, 0.1을 1, 0, 1로 굳이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확률 계산을 해도요. 요거 플러스 요거 분의 요거 0.7, 70%, 이것이 0.2, 0.1 이런 식으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소프트맥스 펑션, 이걸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더 그냥 더한 게 아니고 익스포넨셜을 해서 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0.7, 0.2, 0.1 중에서 제일 큰 값 0.1을 그 값으로 취해내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x1, x0, x1, x2는 그래서 이것은 0번째 클래스다. 아르금 x라고 하는 함수는 이것이 제일 크면 0을 리턴하고요. 이 값이 제일 크면 1을 리턴하고 이 값이 제일 크면 2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아르금 x 함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처리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형 회귀 모델을 생각하면, 자, 선형 모델 데이터는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선형 모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민스퀘어 에러 손실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고요. 예측하고 평가지수를 사용했죠. 로지스틱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로지스틱은 모델이 어땠습니까? 예, 선형 계산애들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집어넣었죠. 그런 다음에 손실함수는 이와 같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맥스는 여기서 선형 계산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니고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겁니다. 이것만 틀립니다. 그리고 손실함수가 바이너리 손실함수가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로 변했습니다. 나머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맥스 분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을 보겠습니다. 코딩을 보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요. 데이터가 주어졌다. 그러면 모델을 생성한다. 모델을 정의한다. 덴스 레이어를 한다. 시퀀셜로 정의하고요. 덴스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자, 인풋 디멘전이 얼마냐? 하나, 두 개씩 인풋이 들어오네. 그걸 입력을 해주고요. 아웃풋은요. 개수가 각 샘플당 하나씩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넣어주고 액티베이션 선형이라 리니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학습은 손실함수가 민스퀘어 에러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예측할 때는 이와 같이 샘플을 넣어주면 결과가 리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리니어였죠. 자, 로지스틱은 보니까 리니어가 시그모이드로만 바뀌었네요. 그리고 민스퀘어 에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또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실수였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보안돼서 플러스 보안돼. 이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였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0이거나 1이거나 또는 0과 1 사이의 값이 리턴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predict, evaluate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로지스틱 클래시파이라고요? 0과 1. 자, 그러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하느냐? 틀린 것이 이게 시그모이드가 리니어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캐테고리가 아니고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형 회귀에서 로지스틱 클래시파이어에서 자, 이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까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예제는 다 이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력은 3개 나왔죠. 같죠.
이 경우 입력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인풋 dim이 4라는 거고요. 출력은 하나, 둘, 세 개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와 같아요? 클래스의 수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식할 클래스가 0, 1, 2,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세 종류가 있고, 요거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요거는 원핫 엔코딩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점입니다. 여기서는 로지스틱인 경우에는 y 값이 그냥 리얼 값으로 주어졌는데 0일로 주어졌죠. 여기서는 클래스에 따라 이렇게 원핫 엔코딩 형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ple Softmax Classifier, 간단한 형태의 Softmax Classifier 예제를 통해서 Softmax Classifier를 어떻게 프로그램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 데이터, Fancy Animal Classification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분류 프로그램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ftmax Classifier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목은 Softmax 분류기를 만들어 본다. 목적은 개발 방법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제는요. 심플 데이터셋의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고 성능 분석을 해본다. 절차는 데이터셋 생성, 어떻게 할 것인지 데이터셋 생성, 모델 정의, 학습 방법 설정, 학습하고 평가하고 사용합니다. 자, 데이터 생성 부분입니다. 어떤 데이터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x1, x2, x3, x4 샘플이 특징이 4가지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이런 경우는 A, B, C 세 가지 클래스를 갖는 예를 해보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클래스를 y값을 엔코딩을 합니다. 0, 1, 2로 엔코딩하고 이놈을 다시 원핫 엔코딩을 하게 돼요. 그러면 0은 100, 1은 010, 2는 001 이런 형태로 엔코딩하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x는 이런 데이터야 되고요. y는 이런 엔코딩된 원핫 엔코딩된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데이터 같고 클래스가 이렇다면 데이터는 이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x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y 데이터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np array를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몇 개라고요? 지금 a, b, c 3개죠. 3개라고 정의하고요. 그리고 train, test, split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2개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분류해서 분류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안 돼요.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습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뭐예요? 과소적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예제로 지금 이 데이터를 지금 예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모델을 생성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는 이와 같이 선형 값을 계산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연산을 한다고 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한 입력 데이터가 특성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죠. 그리고 출력이 0, 0, 1 이같이 3개의 값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하나, x0, 1, 2, 3, 4 4개가 x1, 2, 4개가 있다. 근데 출력은 3개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y0, y1, y2가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전부 다 웨이트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값을 만든 다음에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y0, y1, y2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개념도 두 가지가 다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징 4개가 이렇게 들어오면 각각의 웨이트를 곱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값에다 베이스를 더해서 값을 만들죠. 또 다른 웨이트, 같은 x에 대해서 다른 웨이트 세트 4개를 가지고 곱해서 두 번째 베이스로 더해서 값을 만들어내고요. 또 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3개가 만들어지면 각 3개를 소프트맥스에서 y0, y1, y2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된 웨이트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이 세상에 있죠? 15개가 되겠네요. 15개. 사실 이 파라미터의 수가 15개다, 몇 개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모델이 복잡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얼마큼 될 것인가도 관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파라미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개념은 이런데요. 코딩은 단순합니다. 자, sequential name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정의하고 이 모델에 dense layer를 하나 추가한다. 자, input dim 뭐야? 입력의 디멘전이죠. 4입니다. 그죠? 출력의 유니트는요. 하나, 둘, 3개죠. 3개입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유니트라는 이름이 붙은 거냐면은 퍼셉트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3개의 퍼셉트론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니트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 자, 우리가 개념 파악이 이와 같은 건데요. 코딩만 한다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코딩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정의했으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학습 방법을 정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모델을 정의했으면 그 로스 함수, 캐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겠다 해야 되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어떤 거랄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든가 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SGD 방법으로 지금 하겠다, 결정하겠다. 그럼 평가 나중에 얼마나 잘 학습이 되는지 평가는 뭘로 할까? 어큐러시로 하자. 어큐러시는 뭐죠? 전체 평가 샘플 중 정인 시간 샘플 수죠. 이것이 이런 어큐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되겠구나. 자, 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서 모델 정의를 했습니다. 자, 로스 함수가 이 로스 함수가 이름이 캐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다. 그리고 학습 방법이 SG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 평가 지수 방법은 어큐러시다. 자, 여러분들 코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코딩 간단합니다. 다음에 썸머리는 뭐죠? 썸머리는 뭡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모델의 그 구조를 출력하는 것이죠. 지금 몇 개가 됩니까? 아까 파라미터가 15개라겠죠. 아마 15개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학습할 때 필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로 학습할 것인가? 지금 만든 모델을 뭘로 학습할 것인가? 방금 전에 뭐뭐 결정했죠? 모델 결정했죠? 학습 방법 결정했죠? 결정했으니까 어떤 데이터로 할 거야? 다음에 몇 번 반복해서 할 거냐? 학습을 몇 번 할 거냐? 그 다음에 출력량 정보, 학습하면서 학습되는 정보를 0, 1, 2 모델로 지정할 수가 있다. 0은 내용 지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내용도 출력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 다 하고 나면 속에서 다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껌뻑껌뻑 하다가 결과 나오게 될 거고요. 1을 넣으면 최소한의 그 학습 정보량이 출력이 됩니다. 1000번 하겠다면 매번 출력이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양이 출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 방법을 어큐레이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피트, 피트라는 함수입니다. 학습시키는 함수가요. x, y 데이터를 학습시키겠다. 그 다음에 반복은 200번만 하겠다. 버블스는 출력량 모드는 1로 하겠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이거 하겠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안 넣어주면 이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번 학습하고 나서 평가 데이터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매트릭스 어큐레이션 아까 정리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모델 평가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하면요. 그리고 여기 히스트 있고 그랬는데 히스트는 히스토리 학습 내용을 히스트라는 변수 속에 저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됐으면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학습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과정. 지금 히스트에 학습 과정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히스트에 히스토리, history.accuracy 여기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validation과 accuracy. 요거는 validation accuracy라는 거죠. 정확도인데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고 이것은 요거에 대한 그 정확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 예제에서 200번을 지금 200번을 학습하자 했죠. 그럼 200개 매 학습할 때마다 이렇게 정확도 계산을 쭉 해서 리스트 넣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어큐러시 리스트를 슬라이싱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벨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률 리스트를 뽑아낸 거고 이거는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맥시멈 값만 한번 추출해서 출력해 보자. 왜요? 우리가 가장 인식률이 잘 된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로스 값. 로스는 뭐죠? 손실함수의 값이죠. 손실함수의 값은 얼마인지 또 출력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evalu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정확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죠. 평가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은 얼마가 되는지, 정확도는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어떤 특정 데이터, X 데이터의 0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값을 계산하고 출력을 시켜봤고요. 또 1에서 4까지 3개의 데이터, 1, 2, 3, 3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고 그놈을 출력해보고 아르그맥스로 계산해보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이 예제는요,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코드는 이와 같죠. 자, 텍스트 데이터 결정했죠.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 경우는요, 학습 데이터가 6개밖에 안 되고 평가 데이터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뭡니까? 학습 절차를 공부하자는 것이지 실제로 분류기를 만들자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분류기가 제대로 학습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절차를 어떻게 프로그램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시퀀셜에서 네임 줬죠? 이거는요, 지금 만든 모델 이름을 내가 지정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 샘플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줬다는 것이고요. 댄스 레이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인풋 요 쉐입 4개 넣어야 되겠죠? 1억은 마찬가지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NB 클래스는 3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액티베이션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컴파일 방법은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캐테고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로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겠다. 매트릭은 억지수를 쓰겠다. 썸머리 해서 모델의 구조 출력해봐라. 학습 200번 반복하고 이렇게 해보자.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또 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 썸머리에 의해서 출력된 것이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델 이름은요, 소프트 모델 익sem플이라고 소프트맥스 모델 익sem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입력한 그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구조는 레이어가 댄스 레이어에 아웃풋 쉐입이 3이었다. 그리고 인풋이 몇 개인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아까 설정하기로는 4로 설정을 했죠. 그러면 4, 32. 또 웨이트 4개에다가 바이어스 하나죠. 그래서 유니트별로 5개씩 해서 4, 3, 15, 15개가 된다. 그래서 학습할 파라미터가 15개다. 이런 식으로 모델의 구조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출력시켜 줍니다. 다음 학습하는 과정은요. 학습하는 과정은 얘가 500번 학습하는 중에 첫 번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에 500까지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로스가 2.4에서 인식률이 0.3이라는 거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가 3.4, 0.5라는 거예요. 쭉 가다가 보면 로스가 점점 줄어들어요. 0.5까지 줄어들었네요. 인식률은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3.4에서 1.4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인식률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2개밖에 안 됩니다. 과소적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이 되고 있는지, 학습이 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스가 줄어들고 인식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갖고 한다면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주는지, 인식률이 올라가는지, 또는 밸리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경우는요, 실제 데이터가 한다면 이것은 학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자, X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의 쉐입 6개, 2개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특징은 4개씩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출력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HTD 스토리에서 보면 어큐러시 0.67, 맥스가 0.5, 평가 데이터에서는 0.67까지 최대 인식률이 나왔다는 거고,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없으니까 0.5였죠. 0.5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스 값은 최소가 0.5, 그 다음에 3.4까지 최소, 이것을 최대로 했거든요. 최대값이 출력됐네요. 최소값이 이건 최소가 됐고요. 이건 최대값이 됐네요. 이거는 코딩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최소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밸리에이션, 평가하는 방법이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 하게 되면 2개의 값을 나타납니다. 로스 값과요. 그 다음에 인식률과요. 인식률은 지금 현재 0이 됐죠. 최대값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모델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예측하는 걸 봅시다. 평가가 아니라요. x 0에 1. 이건 이거는 첫 번째, 0번째 데이터 샘플을 꺼내자는 것이죠. 그러면 2, 1, 3, 2다. 그리고 그럼 갖고 예측을 했더니 y 해트가 이와 같이 나왔다. 자, 출력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3개의 값으로 나와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 둘, 3개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죠? 0.1, 0.2, 0.5니까 이것을 아르그맥스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0, 1, 2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샘플 하나가 아니라 샘플 3개를 예측해 보자고요. x 1, 4는 뭡니까? 1에서 4는 x0와 x1과 1에서니까 x1, x2, x3가 되겠죠. 요 3개의 데이터를 넣어서 프레딕트 예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x1은 x1, x2, x3가 일 거라는 거고요. 예측한 결과가 하나의 샘플당 3개의 값이 리턴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아르그맥스를 하라고 하면 여기서 제일 큰 값이 뭡니까? 0.4, 0.5, 0.01이니까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1이 나왔죠.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습한 후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처리해 볼 수 있는 모든 처리 방법을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프레딕트 해보는 방법과 이벨리에이션입니다. 이벨리에이션.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현재 내가 만든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모델을 만들고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방법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레퍼런스로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어떤 형태의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그 분류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한 이 규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샘플한 예측한 내용을요, 소프트맥스 모델 예측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조금 아까 하나의 샘플 1, 2, 1, 1이라고 하는 4개의 값을 넣어주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형 리그레이션으로 3개의 값을 계산하고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값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걸 찾아내고 아르그맥스 하면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0, 세 번째 클래스다. 이걸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연산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우리가 h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거는요 1, 2, 1, 1이고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하라는 거죠. 모델로 예측을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모델 프리딕트 이걸 하는 것이죠. 이걸 하면 1, 2 요걸 가지고 요걸 계산해서 소프트맥스를 하는 것이죠.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 값이 나왔어요. 우리 예제에서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르그맥스는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내부 프레딕스가 어떤 개념으로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죠. 아까 코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프레딕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x를 출력해 보고요. x를 출력하고 얘가 예측한 것을 출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x는 요거였고요. 출력을 해봤습니다. 프레딕트 요거 y 해트요.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그맥스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복수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x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3개면 3개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를 소프트맥스 하면 또 이런 식으로 3개의 값이 나올 겁니다. 요걸 아르그맥스 하면 1. 이건 이놈이 제일 크니까 1, 2, 1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첫 번째는 두 번째 클래스 B라는 클래스, 이건 C라는 클래스, 이것은 A라는 클래스, 이건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을 한번 수학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프레딕트에 들어간 거고요. W에 대해서 이렇게 소프트맥스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선진 결과가 이와 같이 나오고요. 3개가 나오죠. 그리고 아르그맥스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3개가 나오고. 코딩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각종 분석을, 그리고 그 분석 내용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건지 하는 얘기도 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Fancy Animal Classification,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동물을 분석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종 분류기입니다. 동물 17가지 17가지 특성을 갖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리고 7종의 동물을 판별하는 그런 소프트맥스 클래시어 파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는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개발 절차는요, 데이터셋 생성, 모델 정의, 학습 방법 설정, 학습하기, 평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예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단계별로 걸쳐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여러분들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애니멀 이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 머리카락이 있느냐, 깃털이 있느냐, 알을 낳느냐 등등등등의 특징이 17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7개 데이터가 여기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깃털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것은 0번 버드다. 욕버드고 이런 특징을 띠면 이것은 인섹트, 곤충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인지 인섹트, 곤충인지 그 다음에 어류인지 등등등등을 구분하는 7가지 종을 구분하는 그런 그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체 101개 샘플이 들어있고요. 16개 특징으로 들어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 종의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엔코디드 된.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np load text 데이터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x데이터 앞부분에 16개를 x데이터로 만들고 마지막 17번째 데이터는 y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x데이터, y데이터의 데이터 생성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만든 이 데이터 코드입니다. 데이터셋 생성이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0, 1, 2, 3, 4로 엔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핫 엔코딩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0은 뭐라고 했죠? 10000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7개가 되는 거고요. 앞에 1입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0, 1, 2, 3 부분이 1로 채워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핫 엔코딩이 있다고 합니다. 원핫 엔코딩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클래스가 몇 개인가를 먼저 테스트해 보려면 요 y 값을 가지고 유니크라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각각의 값을 하나씩만 뽑아냅니다. 그러면 0, 1, 2, 3 여기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가 100여 개가 있지만 101개가 있지만요. 101개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0서부터 6까지 수 중에 하나겠죠. 유니크하게 되면 0, 1, 2, 3, 4, 5, 6이 나옵니다. 그거에 사이즈하면 7이 되겠죠. 7이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클래스의 개수를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ynp에다가 y를 요 y를 nb 클래스 파라미터 이렇게 딱 집어넣고 to categorical np util에서 하면요 원하던 코딩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것이요. 이걸 만드는 코드입니다.
nputils의 이 코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train test split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로 분리했죠. 자, 여기까지 완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데이터 생성 작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어내요. XY를. 그 다음에 16번째까지를 X데이터, 17번째 컬럼을 Y데이터로 만든다. 그런 다음에 Y는 원핫 엔코딩을 만들어낸다. 그런 다음에 X, 그 원핫 엔코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 생성 작업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끝났네요. 모델을 구성하고요. 모델 학습 방법 설정하고 모델 학습하고 학습 과정, 평가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을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00번 학습을 시키면 여기 보시면 학습 로스가 1.8에서 0.6까지 줄고요. 학습 데이터가 86%까지 인식률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로스 평가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1.7에서 0.6까지 내려오고 이것도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맥스 어큐러시, 밸리드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도 확인하고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서 인식률도 계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측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완성해 보십시오. 분석은 이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과제의 내용입니다. 이걸 완성을 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그런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